그 여자가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다. 띵동.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봤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죠. 남편 휴대폰에서 본 바로 그 얼굴. 안녕하세요. 저기 들어가도 될까요?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멈췄습니다. 불륜녀가 직접 우리 집 앞에 나타난 겁니다. 낯선 여자의 초인종.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 태준 씨는 출근했고 아이들은 학교에 갔죠. 저는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띵동. 초인종 소리에 별 생각 없이 인터폰을 받습니다. 택배기사나 이웃집 아줌마가 왔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화면에 비친 건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 깔끔한 정장 차림의 단정한 외모. 그리고 그 얼굴은 제가 분명히 본 적이 있었어요. 석 달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에 온 메시지 알림을 봤었죠.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는데 프로필 사진이 보였어요. 바로 이 여자였습니다. 그때는 그냥 지나쳤어요. 회사 동료일 수도 있고 업무 관련 연락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여자가 우리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유진이라고 합니다. 김태준 씨 부인 맞으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예상외로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여기서 이야기하기엔. 그녀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웃집에서 누가 볼까봐 조심하는 것 같았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어야 할까요? 아니면 거절해야 할까요? 하지만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아니, 호기심이라기보다는 확인하고 싶었어요. 제 불길한 예감이 맞는지. 잠시만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녀와 직접 마주하게 됐어요. 인터폰 화면보다 더 또렷하게 보이는 그녀의 얼굴. 화장은 진하지 않았지만 예쁜 편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분위기도 세련됐어요. 들어오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려 애썼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현관을 들어섰습니다. 거실로 가시죠. 우리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커피 드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에게 커피를 대접하겠다고 한 제 자신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마 너무 긴장해서 무의식적으로 나온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녀가 손을 저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마 부인께서도 제가 왜 왔는지 짐작하고 계실 것 같아서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태준 씨와 저는 지난 2년간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저도 더는 숨기기 힘들어요. 귀가 윙윙거렸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죠? 2년? 뭐라고 하셨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더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서 부인께 직접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잠깐만요. 지금 장난치는 거예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오기까지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년이라고 하셨죠? 2년 동안 제 남편과? 네. 거짓말 마세요.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사실이라는 걸 확인하시면 제 말을 들어주실 거예요. 휴대폰 화면에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 레스토랑에서, 카페에서, 심지어 해변에서. 이건 작년 여름에 부산 갔을 때예요. 태준 씨가 2박 3일 휴가 낸다고 하셔서 같이 갔었어요.
작년 여름, 남편은 대학 동창들과 부산 여행 간다고 했었어요. 저는 아이들 봐야 한다고 못 간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건 올해 초 제주도에서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으로. 그만요. 제가 손으로 휴대폰을 밀었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죄송해요. 하지만 부인께서 믿으셔야 제 말을 들어주실 것 같아서. 믿어요. 이제 믿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래서요? 왜 여기 온 거예요? 자랑하러 온 거예요? 아니에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요. 2년 동안 그 사람의 두 번째였어요. 항상 뒷순이었죠. 명절에도 크리스마스에도 제 생일에도 늘 가족이 우선이었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가 쏘아붙였습니다. 남편이 있는 남자랑 만나놓고 뭘 바란 거예요? 처음엔 몰랐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태준 씨가 결혼했다는 걸 6개월 뒤에 알았어요. 그때 헤어지려 했죠. 하지만 그 사람이 이혼하겠다고 나랑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붙잡았어요. 그래서 믿은 거예요? 네.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리고 1년 반을 더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이혼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그냥 지금처럼 계속 만나자고만 하더라고요.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더는 숨기기 힘들어요. 부모님께는 남자친구 있다고 거짓말하고 친구들한테는 바쁘다고 핑계대고 명절 때마다 혼자 보내고 이제 지쳤어요. 예상보다 차분한 태도.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화가 났어요. 당연히 화가 났죠. 내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이 여자도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그냥 자업자득일까요?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제게 뭘 바라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이혼해주세요. 뭐라고요? 태준 씨를 보내주세요. 그 사람도 부인과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냥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사는 거라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집에 찾아와서 이혼하라고요? 미쳤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태준 씨는 절대 스스로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그냥 이대로 계속 두 사람한테 거짓말하면서 살 거예요. 그게 제 문제예요? 당신이 신경 쓸 일이에요? 죄송하지만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34살이에요. 이제 결혼도 하고 싶고 아이도 낳고 싶어요. 태준 씨랑요. 순간 제 손이 움직였습니다. 거의 본능적으로 그녀의 뺨을 향해 손이 올라갔어요. 하지만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참았어요. 나가요. 당장. 부인. 나가라고요. 내 집에서.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고 갈게요.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건 카톡 내역이에요. 태준 씨가 저한테 보낸 메시지들. 화면에는 수백 개의 메시지가 스크롤되고 있었어요. 유진아, 보고 싶어. 오늘 너무 예뻤어. 계속 생각나. 당신이 내 전부야. 평생 함께하고 싶어. 제 남편이 보낸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제가 봤던 메시지와 똑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더 달달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녀가 또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통장 내역이에요. 태준 씨가 매달 저한테 생활비 명목으로 보내주신 거. 화면에는 매달 200만 원씩 이체된 기록이 있었어요. 2년 동안. 이게 다 우리 집 돈이네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최근에 살림이 빠듯하다고 절약 좀 하자고 했었는데 이 돈을 여기에 쓴 거였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가요. 제발요. 남편의 이중생활 고백. 그녀가 나간 뒤 저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남편은 두 개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습니다.
집에 와요. 지금 당장. 무슨 일인데? 회의 중인데. 최유진이라는 여자 알죠?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 그 여자가 방금 우리 집에 왔었어요. 모든 걸 다 말했어요. 수아야, 잠깐만. 내가 설명할게. 설명은 집에 와서 해요. 1시간 안에 안 오면 제가 직접 회사로 갈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40분 뒤 남편이 집에 도착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수아야, 앉아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2년? 2년 동안 그 여자랑 만났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설명해요. 어떻게 시작된 건지, 어떻게 2년이나 숨길 수 있었는지.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쯤 회사에서 프로젝트 같이 했어. 유진이랑. 최유진이요? 응. 처음엔 정말 업무 관계였어. 근데 프로젝트가 끝나고도 자꾸 연락이 왔어. 업무 상담한다고, 선배한테 조언 구한다고. 그래서요. 몇 번 만나서 술 마시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편했어. 유진이가 내 말을 잘 들어줬거든. 나는 안 들어줬나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뭔데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 나한테 불만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그럼 왜요? 왜 바람을 핀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진 씨가 보여줬어요. 카톡 내역, 사진들, 통장 내역까지. 다 봤어요. 매달 200만 원씩 보냈더라고요. 2년 동안. 총 4,800만 원이에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애들 학원비 아끼고 마트 가서 할인 상품 찾아다니고 옷도 안 사고. 그 사이 당신은 다른 여자한테 매달 200씩 보내고 있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부산 여행, 제주도 여행. 다 그 여자랑 간 거였죠?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맞네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을 같이 살았어요. 10년. 아이 둘 낳고 함께 웃고 울고. 그 세월이 뭐예요? 소중했어. 정말로. 소중하면서 2년 동안 바람을 피워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지, 사진, 통장 내역 공개. 그날 밤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요구했습니다. 휴대폰 줘요. 수아야.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 여자가 보여준 게 전부인지 아니면 더 있는지. 남편은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잠금을 풀고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최유진이라는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번호로 검색하자 수백 개의 메시지가 나왔어요. 유진아, 회의 끝났어. 오늘 저녁 괜찮아? 아까 그 파란 원피스 너무 예뻤어. 나 완전 반했어. 다음 주 출장 가는데 같이 갈 수 있어? 당신 생각하면 하루가 달라. 빨리 보고 싶어. 제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첩도 확인했어요. 숨긴 폴더가 있었습니다. 폴더를 여는 순간 수십 장의 사진이 쏟아졌어요. 최유진과의 사진들. 레스토랑에서, 카페에서, 호텔에서, 해변에서, 심지어 침대에서. 이게 다 뭐예요? 남편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왜 찍은 거예요? 왜 저장해둔 거예요? 모르겠어. 그냥요? 추억으로 남기려고요?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이 멈췄어요. 작년 제 생일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늦게 들어왔었어요. 회식 때문에 못 왔다고 했죠. 저는 아이들이랑 둘이서 조촐한 케이크로 생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남편은 최유진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 있었어요. 케이크도 있었습니다. 훨씬 크고 예쁜 케이크. 제 생일날. 그 여자랑 있었어요? 수아야. 대답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통장도 봐야겠네요. 전부 다. 수아야, 제발. 제발요? 제발 뭐요? 이제 와서 숨길 거예요? 저는 남편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은행 앱에 접속했어요. 거래 내역을 확인하자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매달 최유진에게 200만 원. 그 외에도 수시로 50만 원, 100만 원씩 보낸 기록. 이건 뭐예요? 생활비 외에 또 보낸 거예요? 그건 유진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집도 빠듯한데요. 제가 친정에서 돈 빌려온 거 알죠? 아이 학원비 내려고. 몰랐어. 몰랐다고요? 제가 얼마나 말했는데요. 돈 좀 아껴 쓰자고 힘들다고.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해요. 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호텔 결제 내역, 레스토랑 결제 내역, 명품 구매 내역. 이것들도 다 그 여자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가방 300만 원짜리네요. 나한테는 생일 선물로 5만 원짜리 지갑 사주고. 이 목걸이는요? 150만 원이요. 나 결혼 기념일 때 꽃 한 다발 받은 게 전부인데? 제 목소리는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흔들리는 손과 멈춘 시간. 다음 날 저는 다시 최유진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어제는 죄송했어요. 너무 감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그녀도 차분했습니다. 물어볼 게 있어요.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네. 정말로 남편을 사랑해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2년 동안. 근데 요즘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뜻이에요? 태준 씨가 저를 정말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편한 거인지 구분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랑인 줄 알았어요. 가슴이 뛰고 보고 싶고 그런 감정이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럼 왜 계속 만난 거예요? 헤어질 용기가 없었어요. 2년이나 투자했는데 이대로 끝내기가 아까웠죠. 그리고 외로웠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친구들은 다 결혼했어요.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죠. 저만 혼자였어요. 30대 중반인데 연애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유부남이랑 만난 거예요? 처음엔 몰랐다니까요. 알았을 땐 이미 정이 들었고. 변명이네요. 알아요. 변명인 거. 그래서 이제 정리하려는 거예요. 그녀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부인,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태준 씨는 절대 스스로 헤어지자고 안 해요. 부인한테도 저한테도요. 그냥 이대로 계속 양다리 걸치고 살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결정하셔야 해요. 용서할 건지 이혼할 건지. 저는 이제 떠날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떠난다고요? 네. 회사도 그만뒀어요. 다음 주에 고향으로 내려가요. 부모님 계신 곳으로. 태준 씨는 알아요? 아니요. 말 안 했어요. 그냥 사라질 거예요.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태준 씨가 저한테 준 돈이에요. 2년 동안 받은 거 거의 다요. 4천만 원 정도 돼요. 왜 이걸 제게? 원래 부인 거잖아요. 제가 받을 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건 사과의 의미도 있어요. 제가 부인한테 상처 준 거. 돈으로 갚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봉투를 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부인. 그 돈 받으면 제가 당신을 용서하는 것 같잖아요. 전 용서 안 해요. 그녀는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해해요. 당연해요. 카페를 나오려는데 그녀가 저를 불렀습니다. 부인. 왜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태준 씨. 부인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저랑 있을 때도 부인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어떻게 만났는지, 신혼 때 어땠는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요. 그 사람 부인을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진짜로. 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이상하죠? 저랑 바람 피우면서 부인 사랑한다는 게. 근데 정말 그랬어요. 저도 그게 싫었어요. 왜 저랑 있으면서 다른 여자 이야기를 하냐고 따졌죠. 뭐라고 하던가요? 미안하다고 했어요. 습관적으로 나온 말이라고. 근데 표정을 보면 진심이었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태준 씨한테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항상 두 번째였죠. 명절에도 기념일에도 주말에도 부인과 아이들이 우선이었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알아요. 근데 그게 싫었어요. 저도 첫 번째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혼하라고 했어요. 근데 태준 씨는 뭐라고 하던가요? 아이들이 크면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지금은 아이들 때문에 힘들다고. 부인도 나를 너무 의지하고 있어서 차마 이혼하자는 말을 못하겠다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거짓말쟁이네요. 다 거짓말이에요. 알아요. 저도 이제 알았어요. 태준 씨는 이혼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요. 그녀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부인,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제가 부인의 삶을 망쳤어요. 용서 안 해주셔도 돼요. 평생 죄책감 안고 살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태준 씨 잡고 싶으시면 잡으세요. 그 사람 부인 없으면 못 살아요. 진짜로요. 저한테 있을 때도 항상 부인 이야기만 했으니까. 가세요. 네. 다시는 연락 안 할게요. 부디. 행복하세요.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집으로 돌아온 남편의 침묵.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남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오늘 최유진 씨 만났어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그 여자가 회사 그만뒀대요. 다음 주에 고향 내려간대요. 알고 있었어요? 아니, 몰랐어.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몰랐어? 진짜야. 유진이가 그런 말 한 적 없어. 연락해봤어요? 아니, 왜요? 걱정 안 돼요? 2년 동안 만난 여자가 갑자기 사라진다는데. 수아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남편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모르겠어. 나도 정말 모르겠어. 내가 뭘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유진 씨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절대 스스로 결정 안 할 거라고. 그냥 이대로 질질 끌 거라고. 맞죠? 이혼할 생각도 없고 그 여자랑 헤어질 생각도 없었죠? 아니야. 유진이랑은 헤어지려고 했어. 언제요? 2년 동안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진 씨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저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했대요. 사랑한다고. 수아야. 그게 진짜예요? 정말 날 사랑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사랑해. 진심이야. 그럼 왜 바람 피운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 그냥 유진이가 날 필요로 하는 것 같았어. 너는 나 없어도 잘 살 것 같았는데 유진이는 나한테 의지했어. 그게 이유예요? 그 여자가 의지해서? 미안해. 변명 같지만 난 내가 너무 강해 보였어.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 하고 혼자 다 잘하잖아. 나는 그냥 돈만 벌어오는 사람 같았어. 그래서 다른 여자한테 가서 의지받으려고 한 거예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이제 지겨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결정해요. 나랑 살 거예요? 아니면 이혼할 거예요? 아내의 마지막 선택.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매일 용서를 빌었어요. 무릎 꿇고 울면서 절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용서할 수 있을까?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결론은 나와 있었습니다. 이혼해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수아야, 제발.
더는 못 살겠어요. 당신을 볼 때마다 그 여자가 생각나요. 당신이 보낸 메시지, 찍은 사진, 쓴 돈. 다 생각나요. 시간을 줘. 다시 믿을 수 있게 해줄게. 안 돼요. 이미 끝났어요. 저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합의서예요. 재산 분할, 양육권 다 정리했어요. 남편은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말 이혼해야 해? 네.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거예요. 아이들은 제가 키울 거예요. 당신은 양육비만 보내요. 수아야. 서명해요. 제발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펜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어요. 그날 1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불륜녀가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던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어요. 그 여자에게, 남편에게, 모든 것에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여자가 오지 않았다면 저는 영원히 몰랐을 거예요. 남편의 배신을, 거짓말을, 이중생활을. 그렇게 속으면서 살았을 겁니다. 어쩌면 그 여자가 준 건 진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픈 진실이었지만 그래도 진실. 지금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혼자 힘으로. 힘들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행복보다는 진실 위에 세워진 고통이 낫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여러분, 만약 누군가 여러분 집 초인종을 누른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진실이 비록 아프더라도 결국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겁니다.